안녕하세요. 2026년 1월 31일 태국 뉴스입니다. 치앙마이 쫌통군 매소이 지역 산악지대에서 태국 공군 소속 AT-6 훈련기가 추락했습니다. 기체는 화재로 전소했고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비행기가 머리부터 땅으로 곤두박질 친 뒤 꽈뱀이 2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현장을 통제하고 수습 작업을 진행했으며 태국 공군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고기는 2024년부터 도입된 최신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경제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태국 중앙은행 위타의 라따나권 총재는 최근 세미나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1.5%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대출 감소,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총재는 또 금거래와 현금 인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금거래는 하루 50만에서 100만 바트로 제한하고 대규모 거래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금 인출도 300만에서 500만 바 이상일 경우 사용 목적을 확인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자금과 비공식 경제를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방송통신위원회가 기술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범죄 연루 의심자로 등록된 인물은 앞으로 신규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여 개, 정확히 1,676개의 번호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화 사기 등 기술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사도 피해의 공동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기경보 및 정보통합 프로젝트도 승인돼 가세사대학교가 주관하고 840만 바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술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태국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무무역국은 자동 판매기를 통해 도시락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가격은 한 개에 35바트로 책정해 국민 생활비를 줄이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진행되며 2월 중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쌀 가격은 공급 과잉과 세계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아 자스민쌀 톤당 16,500바, 찹쌀 11,750바, 백미 7,600바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내무무역국은 자동 판매기를 통한 도시락 판매가 단기적으로는 초과 생산을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대법원이 빅토리아 시크릿 마사지숍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을 포함한 남성 관리자와 공범 3명에게 각각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피해 청소년들에게 1인당 8만 바트와 연 7.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협박과 강요로 성매매에 내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는 15년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고 법정 최고 형량인 50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의 자발적 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최종 종결됐습니다. 태국 식품의약국이 찬타이 브랜드 야돔 제품을 조사한 결과 등록 번호가 다른 제품에 해당하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페이스북에서 어지럼증 완화와 집중력 향상 효과를 홍보했지만 광고 허가 번호도 없었습니다. 식약국은 소비자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현재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이 역사상 최초로 여성 전투기 조종사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오는 2월 2일 공군 항공박물관에서 열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파워 행사에서는 모집 절차와 선발 과정이 소개되고 여성 장교 조종사들이 직접 경험을 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태국 공군에는 수송기를 조종하는 여성 조종사 7명이 활동 중이며 올해부터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으로 확대됩니다. 공군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을 대비하고 성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방콕 시내에서 불법 오줌가스 판매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국은 팔람까오람 카맹 지역 주택단지를 압수수색해
오순가스 1770통, 시가 약 350만 바 상당을 압수하고 중국인 남녀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용으로 위장해 들여온 아산화질소를 유흥업소와 온라인을 통해 흡입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밀소품 은닉 판매 및 무허가 식품 수입, 판매 혐의로 송치했으며 조직의 배후와 추가 연루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이 오는 3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새로운 단속 방침을 시행합니다. 차적 발은 경고로 처리하고 동일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위반 기록은 교통단속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며 경찰은 단속 절차를 철저히 교육해 투명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방콕 라프라우 지역에서 불법 계좌 대여 범죄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잠입 수사를 통해 현금 인출 현장에서 태국인과 베트남인 등 7명을 체포하고 자금을 압류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 22건의 범죄에 연루돼 피해 규모가 1900만 밧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을 진행하고 추가 연루자를 추적하며 법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이 사라부리 외곽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픽업 트럭과 트레일러를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던 태국인 남성 2명을 체포하고 마약 181kg을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동북부 국경 지역과 페차부리에서 마약을 인수해 남부 지역으로 유통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과 차량을 증거로 확보했으며 도주한 공범을 추적하고 조직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두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나타퐁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다폴 조사에서는 총리 선호도 29%로 1위를 기록했고 아누틴 후보와 아피식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수안도시 폴 조사에서도 국민당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나타퐁 후보는 총리 선호도 35%를 넘기며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푸어타이당과 품짜이타이당, 민주당 후보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조사 시점의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내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서명도 무산됐으며 양측은 추후 다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태국 육군은 국경 지역에서 주권 수호와 주민 안전을 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경 지역의 총선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속 탄약이 타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참호 굴착과 무기 지원설에 대해서는 실제 전투 준비 증거는 없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상징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캄보디아의 국제기구 제소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쿵짜이타이당 아누틴 대표가 최근 중앙은행 총재의 대규모 현금 인출 의혹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이 금권 선거를 하지 않는다며 후보들이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면 직접 지방을 돌며 유세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누틴 대표는 중앙은행이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당 간 유세 과정에서 비방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국민은 각 정당의 제안을 듣고 비교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판부리 돈제드 지역의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민 3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숨졌으며 인근 주택 한 채도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즉시 구조 인력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하고 있으며 폭발물 처리반이 안전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건 직후 주민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치솟는 검은 연기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뭇부락간 방포 산업단지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사고를 일으켜 전신주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피해 범위는 약 1.5km에 달하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로 인근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일부 자전거 도로와 골목길 진입로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현재 현장에 투입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사켓에서 태국군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0일 저녁 터머 찻기지 방어 작전 중 이상한 조명이 관측됐고 이어 정체불명의 유탄 발사음과 레이저 조사로 보이는 빗줄기가 포착됐습니다. 태국군은 즉각 경고 사격을 가했고 곧 총성이 멈추며 상황은 진정됐습니다. 이후 양측 지휘부가 긴급히 연락을 취해 문제 해결을 논의했으며 태국군은 이번 사건을 사전 도발보다는 일부 병력의 기강 해이로 인한 돌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찰 벽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토강 사찰은 이름과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남녀 관광객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담장에 낙서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원 측은 경찰이 신속히 범인을 추적해 출국 전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치앙마이 도심 내 다른 사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는 관광객들이 현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에서 보조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경 한 맥주바에서 벨기에 국적의 58세 남성 관광객이 바지 주머니 속 보조 배터리가 폭발해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가족들이 부상자를 파타야 시립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폭발한 보조 배터리는 심하게 불에 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관계 당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나 손상된 기기를 사용할 경우 폭발과 화재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분류율 분석 결과 태국이 기혼자의 외도 경험 비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태국 기혼 성인의 절반 이상이 혼외 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40%를 넘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스페인과 영국, 캐나다 등은 평균 30%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집된 만큼 문화적 차이와 조사 방식에 따라 분류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는 사회별 관계와 가족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1일 방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농도는 48.9 마이크로그램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오렌지 단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방락, 뿌라웻, 딸링찬, 하위와 타나 등 일부 지역은 58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부 활동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